연인 사이인 민호와 득이는 함께 건축가로 성장해가고 득이를 짝사랑하는 만호는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하는데 한편 득이의 아빠이자 건축회사 사장인 지상은 비밀에 쌓인 천비궁 복원 프로젝트를 민호에게 맡기려 하고 이 프로젝트에 욕심을 가진 만호는 천비궁 복원에 사용될 고가의 자재를 빼돌리는데 하지만 자재를 가지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던 만호는 실수로 구두에 달린 술을 떨어뜨리고 인기척에 현장을 찾은 한 아이가 구두술을 줍게 된다. 며칠 후 만호가 자재를 빼돌린 사실을 모르는 지상은 사람들에게 비밀 자재를 공개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고가의 자재를 돈 안 맞은 지상은 부도를 맞게 된다. 유일하게 천비궁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던 민호는 용의자로 체포되고 그날 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자재 공장으로 향하던 득에는 빗길에 사고를 당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득에를 뒤쫓던 만호는 사고를 목격한다. 일 년 후 득에는 자신을 구해준 만호와 결혼을 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고 그리운 마음에 옛집을 찾아온 지상은 의문의 쪽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1년 전 만호를 목격한 아이가 남긴 것이었고 소나무 도둑 제가 봤어요. 도둑 구두에 달려있던 거예요. 비슷한 만호의 신발이 떠오른 지상은 구두술이 떨어진 만호의 신발을 찾아내고 만호 내 놈이었어. 강만호 이 자식이야! 욕심에 사로잡힌 만호가 모든 일을 저지른 걸 알게 되는데 얘 이런 도둑놈! 단 이놈 짓이 소나무를 훔치고 회사를 부도내고 천비궁은 제 손으로 지어야 됩니다. 대주십시오. 이거 뭐냐? 끝까지 천비궁 설계도를 손에 넣으려는 만호와 지상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때 발을 헛디딘 지상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데 두려움에 휩싸인 만호는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그날 밤 만호의 내연녀 마리는 도피를 제안하고 당신은 오늘 아무도 안 만났고 아무 일도 없었어. 나랑 여행을 간 것뿐이야. 이보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어딨어?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 두 사람은 밀월 여행을 떠나는데 뒤늦게 지상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득이와 민호는 현장을 찾아오고 그곳에서 지상이 남긴 쪽지와 만호의 구두술을 발견한 득에는 만호가 범인임을 알게 된다. 만호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득에는 복수를 다짐하고 밀월 여행으로 알리바이를 형성한 만호는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아버님이? 여보, 아버지한테 무슨 연락 받은 거 없었어요? 다녀와서 얘기해. 대답을 회피하는 만호를 보며 득에는 만호의 범죄를 확신한다. 몇 달 후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득에는 만호의 곁에 머물고 그때 득에는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를 느끼는데 득에는 아버지가 실종된 후 힘들어하던 자신과 함께 있어준 민호를 떠올리고 자신이 민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다.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낳아서 당신 인생 짓밟아 놓겠어. 득에는 민호의 아이를 이용해 만우에게 복수하려 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 지혜의 도움으로 몰래 아이를 낳는데 딸이야. 네가 내 딸이야. 훗날을 기약하며 득에는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힘이 생길 때까지만. 한편 밀월 여행 이후 임신한 마리는 만우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득에는 만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배도 안 아프고 그냥 공짜로 자식이 생겼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득에는 만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리의 아이를 받아주고 7년 후 마리의 아들 찬비는 득에를 친엄마처럼 따르는데 그러나 득에는 보육원에 맡긴 자신의 아이를 잊지 못하고 혜상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자신의 딸을 남몰래 후원하는데 한편 민호는 오랜만에 득에의 어머니 납골당을 찾아오고 그곳에서 혜상이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혜상? 8살. 7년 전 득에와 함께 보낸 날을 떠올린 민호는 혜상이 자신의 딸임을 직감하고 보육원을 찾은 민호는 혜상이를 입양하려 하는데 혜성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네요.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온 걸 알게 된 혜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친자 검사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았고 혜상이와 같은 날 버려졌던 사월이가 민호의 유전자와 일치함을 알게 되는데 그날 밤 혜상이는 자신이 민호의 딸이 아니란 얘기를 듣게 되고 너희들 베네 쪼우리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혜상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와 마주치는데 저 사월이가 막 흔들린다고. 아이는 보육원 건물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입양을 가고 싶었던 혜상은 원장실의 문을 잠가버리는데 혜상아 이러면 안 돼! 불만 없으면 나 계속 계산기로 살 수 있어. 그 시각 민호의 친딸 사월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하고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원장은 사월이에게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며칠 후 보육원 붕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온 득에는 민호 부부와 마주치고 친구한테 인사하는 걸 깜빡했어요. 금방 올게요. 천천히 인사하고 와. 네. 혜상은 사월이가 민호의 친딸임을 숨긴 채 자신이 입양을 가려는데 득이야. 그때 민호의 아내 지혜는 친구 득에를 발견한다. 오랜만이야. 그렇잖아도 보고 싶었는데. 여기 웬일이야? 병문안 올 때가 있어서. 근데 넌? 사실은 나 오늘 아이 낳았어. 뭐? 마음으로 낳은 아이. 이름은 혜상이야. 너무 예쁘지? 지혜와 민호는 혜상이를 입양하고
해상이는 진실을 숨긴 채 보육원을 벗어나 행복한 날들을 꿈꾸는데 좋아? 그러나 무너지는 보육원에서 홀로 탈출했던 해상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는데 친한 친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뭔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보, 혜상이가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지혜는 해상이가 빨리 집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해상이의 친구 사월이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서울이 네가 여기 왜? 보육원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며.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어. 혜상아, 오늘부터 사월이도 우리랑 같이 지내기로 했어. 그날 이후 사월이와 해상이는 민호의 집에서 함께 자라게 되고 해상이는 민호의 친딸 사월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데 금사월, 너만 없으면 급기야 해상이는 사월이를 곤란에 빠뜨리려 한다. 여보, 빨리 와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타운하우스 최종심이 당장 내일 모레라고. 어머, 이건 사월이 네 인형 아니니? 그게 4월이 네가 손댄 거야? 너무 신기해서 조심히 눈으로만 봤는데. 그냥 멀쩡하던 모형이 자기가 혼자 부서졌다고? 영문을 모르는 사월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월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때문에 깨신 거예요? 죄송해요. 아침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걸 네가 다시 만들었단 말이야? 너 혼자서? 아무래도 4월이가 건축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칭찬받는 사월이를 본 해상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만 간다. 17년 후 사월이는 건축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우리 애기들 재밌었어. 일어났어. 아이고 이뻐라. 누가 갖다 놨지?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사월은 또 다른 누군가가 고양이들을 챙겨주는 걸 알게 되는데 넌 우연히 마주친 사월과 득에 사월이는 자신의 친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복수심에 태어나고 버려진 금사월이 새로운 삶을 꿈꿔가는 드라마 내 딸 금사월 지금 바로 VOD 다시 보기로 만나보세요.